3장 포인터 기초 부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C 언어에서 포인터 변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초부터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장에서는 좀 포인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쭉 정리하고 그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변수를 만들면 그 변수가 메모리상에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변수와 메모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자, 다음 포인터 변수. 이 포인터, 우리 흔히 포인터 하지만 포인터 정확하게는 얘도 변수거든요. 포인터 변수, 이거는 뭔지 정의를 살펴보고, 그리고서 포인터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그러면 포인터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들 형태,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포인터 연산자라고 해서 일반 변수에는 적용 안 되지만 포인터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연산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변수에서의 의미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 연산자 부분에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상수와 포인터라고 해서 이제 포인터 자체를 상수화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포인터를 참조하는 그곳을 상수화시키게서 바꿀 수 없게끔 만들기도 하는 이 상수와 포인터 관계 살펴볼 거고, 다음 널 포인터 부분 살펴보고 보이드 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서 이제 뭐 이거 외에도 상당히 더 많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해당 파트 공부하면서 더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장 첫 번째 변수와 메모리 관련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자, 우리 변수 선언과 메모리 할당이라고 제목을 줬는데, 자, 앞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누굴 봤냐면 이 가상 메모리와 물리적 메모리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상 메모리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메모리라고 통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라는 건 이제 물리적 메모리는 이거는 누가 관리한다? OS가 관리를 해줄 거니까 우리는 이 가상 메모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이걸 그냥 메모리라고 일반화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리는 1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부여해서 접근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용량 얘기할 때 최소 단위는 1비트잖아요. 근데 1비트는 너무 작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8비트를 모아서 1바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소는 이 1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기 그림에서 나타내기가 편하게 원래 32비트면은 32비트 표기로 해서 나타내야 돼.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번지 0x 1000 번지 이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서 보는 거는 변수의 크기에 따른 이제 변화 주소값의 변화를 좀 더 눈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앞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변수는 사실 메모리의 주소를 이용한 접근의 불편함,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1970년 그 이전에 뭐 할 땐 어셈블리어 같은 것도 사용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주소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걸 C 언어가 나타나고 프로그램이 이제 고수준 언어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이제 변수가 발달을 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메모리 주소, 번호, 번지 주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게끔 자유롭게 해주는 게 변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생성을 하면 이제 그 자료형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그곳에 이제 값이 저장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 예제와 같이 보면 자, 우리가 인트형 변수 i 넘버를 하나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초기화를 시켰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상에 i 넘버라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인트형으로 만들어지니까 몇 바이트다? 4바이트의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한 칸이 1바이트. 그러니까 1, 2, 3, 4. 4바이트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곳에 10이라는 값을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 10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10 적었지만 사실은 컴퓨터는 이걸 이진수, 정수의 데이터 표기 방식에 의해서 이진수로 변환이 되고 최 앞자리에는 부호 비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진수로 바뀌어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변수 ch를 하나 만들었더니 캐릭터는 1바이트 자료형이었어. 1바이트이기 때문에 1바이트 공간을 잡고서 이곳에 a라는 문자를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a 문자에 해당되는 정수값 97이 이진수로 변환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면 해당 자료형에 맞는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사실. 이렇게 변수의 선언과 선언할 때 메모리에 할당되는 방식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변수는 저랬고 이번에는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포인터 변수 얘는 변수긴 변수인데 메모리 주소 값의 저장을 위해서 선언되는 변수 이걸 포인터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동일하게 변수처럼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다른 어떤 지역 메모리 상의 주소 번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해놓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장을 해놓고 포인터에 연관된 연산자들을 이용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리키는 그 주소 번지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소값이라고 하면은 그림 3-1에서 변수가 선언되면 메모리 상에 놓인 위치 이곳을 값을 저장하도록 하기 위한 변수가 포인트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변수를 위한 연산자들을 통해 추가적인 다른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 변수 만드는 그 자체 이 단독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은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추가적인 다른 동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러면 생성된 변수의 주소값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때는 앞에 이 기호 읽을 때는 %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 연산자를 변수 앞에 사용을 하면 p 연산자 누구?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기호가 지금 기존에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 AND 연산 기호 비트 단위 할 때 AND 역할을 하는 연산자였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쓰이면 AND 논리 연산의 AND였죠. 자, 근데 이게 변수 앞에 사용이 되면 주소값을 확인하는 그런 연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 연산자 이걸 이용하면 변수의 주소값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먼저 주소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앞에 예제 그대로 사용해서 넘버와 캐릭터 변수 ch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i 넘버 변수, ch 변수를 만들었는데 얘들이 놓인 위치가 1000번지였고 이 위치에 놓였어. 이 위치에 놓였고 ch는 이 위치에 놓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프린트를 할 때 iNumber 변수의 주소값, 변수가 놓여 있는 곳에 주소값을 주세요 했더니 이곳에 있는 이 값, 이게 아니라 얘가 놓여 있는 메모리의 주소 번지, 이곳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1000번지에 있어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자, 다음에 ch 변수에 있는 이 주소 값을 하니까 그 다음 이곳에 있는 값 0x1004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당연히 여러분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값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르게 나올 거고 순서조차도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앞에 있는 변수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로 적었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누구다? 지역 변수다. 지역 변수는 어디에 생성된다? 스택 영역에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스택에서의 놓여가는 순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배치가 되는데 주소값이 그 원리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야. 이것까지 너무 지금 복잡하게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일단 지금 우리의 중요한 사항은 이곳의 주소값을 읽어낸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포인터 변수라는 거. 자, 지금은 그냥 변수를 만들었고 변수의 주소값만 확인을 해봤어요. 자, 변수의 주소값. 자, 그러면 이번에 다음에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서 그 주소값을 포인트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걸 살펴볼게요. 자, 포인트 변수 만드는데 포인트 변수의 선언은 변수 이름 앞에 별표 에스테리크를 붙여서 만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유사한 거죠. int 우리가 number라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다면 포인트 변수는 int 별표 포인트 변수 p number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p number는 이제 포인트 변수가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이. 그리고 이 기호는 앞쪽에 붙여도 상관없고 이렇게 붙여서 해도 되고 뒤쪽에 붙여도 되고 세 개를 몽땅 붙여도 되고 이렇게 띄워도 좋고 이제 보기 좋게는 이런 식으로 띄워서 쓰는 게 보기 좋을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인트의 이제 의미를 스스로 좀 이해를 하면 이걸 어떤 사람은 이쪽의 의미로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의 의미로 해서 붙여서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중간에 이렇게 띄웠으면 가장 노멀한 것 같아요. 자, 다음에서 정수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iNumber를 하나 만들었어요. iNumber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포인트 변수 iptr이라는 이름의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포인트 변수를 이렇게 뒤쪽에다가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만들면서 바로 초기화를 해줬네요. iNumber의 주소값으로. 그러니까 이곳의 주소값은 누구다? 이거 0x1000이니까 이 값이 이곳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iptr이라는 포인트 변수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먼저 iNumber 변수의 주소값을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0이 나왔고 다음에 iptr을 그냥 출력을 했어요. iptr을 그냥 출력을 하니까 이 변수 iptr이 가진 값 이걸 출력을 해주겠죠. 이 안에 누가 있다? 0x1000의 값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iNumber 변수의 주소값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iptr 이 포인트 변수의 주소값을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의 주소값은 어디다? 여기죠. 그러니까 0x1004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 변수에서는 그냥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안에 저장된 다른 변수들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 또
똑같이 앞에 %를 붙이면 이 포인트 변수의 주소값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인트 변수라는 걸 만들고 값도 한번 저장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3절에 가서 완전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포인트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포인트 변수를 4바이트로 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설명을 요즘 컴퓨터는 대부분 이제 64비트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설명하기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32비트로 가정을 하고서 32비트 베이스로 설명을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2비트로 표현을 하고서 사용을 하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은 이제 64비트일 때로 가정을 하면 그런 부분을 대체를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 해서 포인트 변수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